견종 구분 없이 모든 반려견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 설쌤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곧 이제 우리나라에서 맹견에 대한 그 기질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법에서 맹견이라고 하는 견종,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진짜로 실효성 있게 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가면 좋을지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 얘기도 듣고 우리 친구들 얘기도 같이 좀 듣고 그리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법에서 정해놓은 견종만 맹견일까요? 진짜 맹견이란 무엇일까요? 이 맹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견은 관리부실견이 아닐까. 아무리 싸나워도 보호자가 잘 관리하면 사고 안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피해 안 주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호자가 관리를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그냥 견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합니다. 이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되게 유명한 학술지 중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견종으로 이 공격성이나 성향을 판단하는 건 9%밖에 되지 않는다. 견종이 성격을 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격과 품종의 관련성은 9%에 불과하다.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진화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 알맞은 유전자들이 선택적으로 교배되고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아이고 좋아. 히트는 사회화도 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얌전한 편이에요. 네. 앉아. 보고 있으면 그저 흐뭇한 모습이네요. 히트나 희동이는 거의 우리 두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겁나거나 부담되는 건 없어요? 겁나는 건 별로 없는데 더 커지는 거는 살짝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이제 개춘기 시기. 네, 이제 성격 나올 네, 자기 성격이 조금 나올 시기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개를 기르면서 볼 때는 뭐 공격을 한다든가 뭔가 좀 위협적인 뭔가를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든 강아지들의 행동 문제는 사실 가장 밑바탕에는 유전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 유전적인 기질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면 그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게 보호자다. 네. 네. 보호자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관리 안 해주고 좀만 방치해버리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기질의 스위치를 켜버릴 수도 있다. 네. 3개월 안에 되게 많이 만나야 얘들이 사람을 두 놈이 있어. 전통시장 다니기 등 사회화 교육을 열심히 한 히트. 맹견뿐 아니라 모든 개들에게 사회화는 필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사회화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만약에 공격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공격적일까요? 자기가 불안한 상황. 그렇죠. 내가 불안한 상황은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보통 개들은 5개월 이전에 긍정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의 그 스위치를 끄는 방법 중에 또 쉬운 방법이 5개월 이전에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자극들을 긍정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이건 불안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공격성이 줄어드는 거죠. 아니 하우스. 옳지 하우스. 히트는 캔넬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네, 너무 좋네요. 이거 모든 개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캔넬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네, 완전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저걸 보면 이제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들이 캔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적응만 되면 저건 자신만의 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개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개들은 저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수면을 질로 하지 않고 양으로 해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얕은 수면으로 오래 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 얕은 수면이라도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숙면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회복에 되게 중요한 거죠. 니도 천천히도 안 돼. 히트가 산책을 잘하는데도 사람들을 먼저 피했던 히트네 가족들. 잘했어. 교육 너무 잘하신다. 옳지, 잘한다. 산책 교육하는 거 봤을 때 너무 멋졌어요. 네. 다른 이웃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신 게 그냥 눈에 다 보여요. 겁 안 먹게 해드려야죠. 네. 또 이거는 맹견뿐만 아니라 대형견 보호자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인데 법 다 지켰어요. 끼라고 해서 꼈고 데리고 나갔는데 잘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짖지도 않고 공격성도 안 보였어. 그런데 왜 나왔냐고 한다거나 시비 거는 경우들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비지. 저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그 관리를 잘하는 보호자예요. 큰 틀에서의 교육 방향이나 네. 아니면 관리하시는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애들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장에 사는 로트와일러 남매 미미와 왕치. 최근에 중성화 수술도 받았었죠. 망치랑 미미 수술을 했구나. 저 친구는. 그쵸? 수술할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같은 배에서 온 애들이니까 한 명은 하려 그랬어요. 한 마리는 하려 그랬는데 두 마리 다 해버리니까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다른 교배되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화났어요. 근데 뭐 법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성화를 시킨 거죠. 우선은 수컷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시켰을 때 공격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게 첫 번째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암컷들은 중성화했을 때 반응성이나 불안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인적 없는 생활 공간, 주변 환경, 미미 망치에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회성은 제가 봐도 우리 희동이나 히트보다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강아지들은 저런 공간을 더 좋아하긴 하죠. 이 자극이 적은 게 좀 더 평상시에 편안함이 느껴질 거예요. 집에를 안 데려가요.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예요. 보호자가 관리만 잘하면 문제 안 생긴다. Good boy, good boy. 오, 망치도 사회성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 차분해. 아, 이뻐라. 지금 가장 걱정되는 항목이 있으세요? 그래도 뭐 지금 중성화도 했고. 미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피해요. 모든 거.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다 피해요. 근데 망치 같은 경우에는 들이대요. 공격성을 보인다는 거겠죠? 다른 개에 대한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망치. 기질평가에서 뭐 만지는 거나 또 묶어서 놔두는 거, 그리고 다른 개들 마주치는 거. 전 저 2번 항목. 저건 모든 개들이 싫어해요. 저건 일반적인 다른 강아지들도 싫어하는 거고, 개들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처음 보고 모르는 강아지면 터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견의 무조건적인 중성화에 대한 우려도 컸었죠. 기질평가를 통과하냐 못하냐 이런 거를 떠나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싹 없어져야 되는 예, 그게 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위험한 개법을 얘기해요. 뭔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위해를 끼칠 뻔했는데 실제로 크게 다치지 않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비슷한 사건을 이뤄내거나 일으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 다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개와 아주 위험한 개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보호자한테 주어지는 의무가 달라요. 보험을 들어야 된다거나 공공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락사는 안 시킬게. 산책시키지 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되냐면 얘네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의 생명 하나를 신경 쓰고 복지를 이렇게 신경 쓰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대우와 밑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약자에 대한 대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렇게 맞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네.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무만 부여하지 않고 이 법을 정말 실효성 있게 그리고 불편함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만이 있고 그러더라도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목소리를 전달할 테니까 주어진 법은 지켜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과 함께 실제 기질평가를 한번 몇 가지 항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진행을 할 때 우선은 입막에 착용하고 스킨십 그거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머리 3번, 몸 3번, 그리고 밑에 쪽 3번. 이렇게 3번 했을 때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우산 펼치는 사람 지나가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물체가 이 부피가 커진다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네. 있고 그 깜짝 놀라는 것에 반응을 해서 달려드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진냐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요. 공격성을 보이는지. 네. 네. 히트 가자. 가자. 우산을 펼치는 돌발 상황에도 아무런 동요 없는 히트. 네, 되게 잘했어요. 네. 지금 히트 무조건 만점입니다. 이야. 다음은 벨 울리는 킥보드 지나가기. 이 개들은 동체 시력이 우리보다 더 좋고 맞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죠, 네. 이거. 히트.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쳐다보지도 않아. 고개 돌려서 보호자 쪽 쳐다보고. 예. 군중 속 걷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회성과 공격성을 알아보는 항목인데요. 아, 너무 잘한다. 돌아서 이쪽까지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돌아서 가운데 서서 네, 잠깐 기다리실게요. 네. 야,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3초 동안 1, 2, 3. 네. 가자. 다시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룹 같은 이것도 되게 경우에는. 어려운 거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또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아이한테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는 압박감을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산책 중 반드시 겪게 되는 다른 개 만나기. 낯선 개를 보자 동요하기 시작하는 히트. 히트야, 설마 여기서 실패하는 건 아니지? 기다려. 지나가잖아. 그렇지. 옳지. 어우, 의심해서 미안해 히트야.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꼬집었던 항목이죠. 공으로 유혹하기. 공놀이에서 아이들이 무는 건 좋아요. 털어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어떤 걸 보냐, 보호자분이 아이한테 놔라고 했을 때 놓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공에 대한 소유 공격성 같은 걸 보일 때. 그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공 좋아. 공을 갖고 놀게 한 후 회수하는 보호자. 자, 여기서 이제 하지 말자. 한번 얘기했어요. 응. 이리 와. 우리 거 아니지. 앉아. 옳지. 잘했어. 너무 좋네. 잘하네.
히트. 이건 물욕이 없는 건데 난리가 나야 돼. 축구는 잘 못하겠다 너. 히트야. 잘했어, 이트. 잘했죠. 잘했어, 이기. 히트는 네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맹견이고 뭐고 모든 강아지들 다 테스트해도 상위 뭐 5% 안에 들을 정도로 불안감도 없고 공격성도 안 보였고 뭐 약간의 관심들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뭐 원래 온순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짜여진 걸 처음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만족스럽네요. 네. 네. 너무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히트보다 이 도시 환경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이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좀 긴장한 모습 보이다. 이건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네, 아이들이 서 있다가 엎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돼야지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망치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망치도 입막에는 큰 문제 없이 통과. 이어서 보호자가 걱정했던 만지기. 과연 총 3번의 터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는 제가 더 떨리네요. 자기가 그 스킨십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깜짝 놀라서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왕 한다거나 뭐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라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누가 저 이렇게 건드리면 맞아요. 네. 놀라는 게 딱 이 정도 반응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도 점수적으로 봤을 때 탈락의 점수는 아닙니다. 다음은 아기 울음소리 나는 유모차 지나가기. 와보시겠습니다. 과연 망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유모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망치. 다행히 그냥 지나치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킥보드도 평화롭게 통과. 이번엔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 택배 상자 떨어뜨리기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한번 가보실까요? 네. 실제 평가 과정과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떨어진 상자를 본 망치, 과연 아이 깜짝이야. 상자를 보고도 쿨하게 지나가는 망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반응은 원래 물건을 던진다 했을 때 되게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반응을 하거든요. 네. 택배 봐도 공격하고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That's a good boy. 실제로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제일 큰 문제였던 게 우체부들이 많이 다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우체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물건을 들고 있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개들한테는 불안감을 되게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너무 잘합니다. 망치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다른 강아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망치가 벌써 약간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른 개를 보고 많이 흥분했던 망치. 설쌤 앞에선 어떨까요? 역시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네요. 흥분도가 상당히 강하죠. 네. 네. 거리가 멀어져도 소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개를 봐도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와서 보호자한테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벌써 한번 흥분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멀리서 조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기질평가 통과를 위해선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과정. Calm down. Be good boy. 응? good boy 해. 이거 잘해야 돼. 아니면 아빠 못 봐. 응? 부탁이야. 잘해. 응? 망치야, 잘할 수 있지? 하지만 시야에 다른 개가 들어오자 빠져나오질 못해. No. 흥분하며 눈을 떼지 못하는 망치. 망치? 못 빠져나와. 자, 그렇지, 옳지. 조금 더 재밌게. 안정화가 되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줄을 살짝 풀어주세요. 살짝. 네, 오케이. 통제를 할 때는 딱 잡아 당겨야 되지만 네네. 얘가 안정 상태에 들어오면 당기고 있을수록 더 긴장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럴 때는 풀어줘서 좀 편안하게 해주고, 통제를 해야 될 때는 옆으로 강하게 오고. 계속 당기고 있으면 사람도 그렇지만 계속 긴장도가 높아. 옳지. 이런 걸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나 안 봐도 돼요. 네. 옳지. 자, 쳐다보고 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바닥에 땅의 냄새를 맡는다거나. 목표는 단 하나. 개에서 눈을 떼면 칭찬이에요. 네네. 한 발짝씩만 조금씩만 앞으로 오실게요. 도우미 경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또 다시 흥분하는 망치. 네, 그렇죠. 다시 옆으로 앉히고 앉아. 살짝 풀어주시고. 네, 좋아요. 조금씩 흥분도가 낮아지며 보호자의 통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긴장도 보세요. 지금 긴장했어요. 살짝 신호 주세요. 뒤로. 네. 네. 셋. 그렇지. 풀어주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Stay, 망치. Good boy. 좋아요. 칭찬해 주세요. Good boy. 망치 굿보이. 특히 줄에 묶여 있을 때 조금 더 이 긴장도나 이런 게 높아지긴 할 텐데, 이 절제력을 높여주려고 진짜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아예 뒤돌지 말고 뒷걸음질로 데리고 가보실게요. 뒷걸음질로. 천천히. 네. Stay. Good boy. 망치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망치 good boy.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움직이면서 멀어지니까 그런 건데, 이게 맞지? 차근차근 해야 돼요. 이 참는 능력 아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봤지만 망치가 참으려고 하는 모습이 미세하게 계속 있었고, 보호자님 리더십이나 컨트롤하는 모습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싫어도 참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질평가에 대한 간략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히트는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우리 망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흥분도가 높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교육을 하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해진 법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좀 지켜야지만 목소리도 더 낼 수 있잖아요. 이 제도를 좀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우선은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관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네. 견주들이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견을 반려견으로 바라보는 시선 머지않아 달라지겠죠?